오늘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초공학 실무 제2주차 1교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단 강도 정수 CU-C-파이-의 정수와 응력 변형률 곡선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작년에 잠깐 언급을 했을 겁니다. 우선 지금까지 있었던 경험적 토질 강도 관계식들이 나열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실내시험에서 얻는 방법, 실내시험은 단순 시험과 직접 전단 시험과 삼축 압축 시험, 그 다음에 중공실런대 시험과 평면 변형률 시험이 있는데, 여기서 다룰 것은 단순 시험, 직접 단순 전단 시험과 삼축 압축 시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장 시험은 제2교시에서 다룰 것입니다. 현장 시험으로서는 벤시어 테스트와 표정 간입 시험, 콩 간입 시험이 있으며 그 다음에 이 세 가지는 아주 많이 쓰이는 시험법입니다. 그럼 전단 강도 정수를 얻는 방법은 실내 시험에서 한번 알아봅시다. 실내 시험은 아무리 실내 시험이 시험 기구가 없다 할 경우에는, 조립토인 경우에는 흙을 떠서 상부에서 자유낙서를 시킵니다. 합으로 자유낙하 시키면 이렇게 사면행석이 됩니다. 이 사면행석이 될 때, 비스듬하게 행성이 됐을 때, 요 각도 평면과 수평면과 요 사면과 이루는 각도가 파이 대시인데, 파이 다시를 우리는 안식각이라고 합니다. 다 조립돼서 건조시킨 조립토 또는 일부 서변 상태의 조립토를 이래 자유낙하실 때, 이때 설계 반영하기 위해서 이 안식각을 사용을 합니다. 두 번째, 직접 전단 시험. 이것도 주로 모래에서 사용을 하는데, 모래 조립토인 데서 사용합니다. 이 박스가 시료를 얹혀 놓을 수 있는 직접 전단 시험 박스입니다. 이 상자는 여러분 작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두 개로 이렇게 수평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비슷하게 그렸는데 제가 지금 잘못 그렸습니다. 이거 지금 직선입니다. 직선. 이렇게 두 개로 박스가 나눠져 있죠. 이 두 개로 박스가 나눠져 있는데 이런 식이 됩니다. 이런 식이 되는데, 이 박스 여기 이 하부에 시료를 안칩니다. 시료는 이때 전단 상자 크기가 가로 6cm, 세로 6cm, 그 다음에 높이 2cm입니다. 아주 작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시료 두께는 불과 5mm입니다. 2cm 중에, 실행장수가 2cm 중에, 여기 반음은 1cm 그죠? 반에 요 반, 0.5mm 정도가 시료 두께입니다. 그 시료를 넣고 위에 뚜껑을 닫습니다. 그리고 위에 첫 번째 수직 하중을 가합니다. 가한 상태에서 요 행방향으로 전단
수평응력을 가합니다. 수평응력을 가하면 어떻게 돼? 이 상자가 미끄러지겠죠. 어떤 면을 따라서 요 면을 따라서 미끄러지겠죠.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요 밑에 아래 상자는 그대로 있고 위에 상자는 이렇게 미끄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측정하는 것은 요 원래 시료 두께는 그대로 있습니다. 시료 두께는 그대로 있고 요 상자 두께는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요 행방으로 밀린 요 변형량, 변이량 그 다음에 이게 아주 과안밀도 같으면 과안밀이 되어 있으면 수직으로 팽창되기도 하고 수축되기도 합니다. 요 수직이 변형률, 수직 변이량을 측정을 합니다. 각각의 그때 수직응력은 그 힘에다가 나누기 요 단면적이죠. 요 상자의 단면적 6 곱하기 6이죠. 6 곱하기 6cm 자성이죠. 나눴을 때 요 수직응력이고 전단응력도 수평응력 가하는 응력에 나누기 A 단면적 요 단면적이죠. 그죠? 요 단면적이 A입니다. A로 나누었을 때 차츰차츰 증가 어느 순간에 파괴될 때 힘이 나오겠죠. 거기에서 나누기 A를 하면 전단응력이 나옵니다. 이게 시간에 따라서 차츰 증가되겠죠. 그죠? 증가되는 그런 양상을 보입니다. 이때 다이얼 게이지로 측정한 요 수직 변이량과 수평 변이량을 구해서 수직 변형률을 구하고 수직 변형률은 수직 변이량 나누기 요 상자 두께죠. 그죠? 상자 크기 나누기 G. 수평 변형률은 여기서 이거 분의 요 변이량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탄젠트 타워 GH는 델타 H요. 델타 H죠. 수평 변이 나누기 G 값입니다. 왜 탄젠트를 없앴냐? 탄젠트는 저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탄성체일 때는 탄젠트를 생략 값이나 또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생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건 팽창률. 팽창은 요 조립도 시험 결과를 지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그래프상으로 나타냈습니다. 이 두 개. 처음에 이 세 가지로 표시할 수 있는데 유 전단응력과 유 수직응력으로 나눠 그 그림으로 표시한 게 모원입니다. 모원 앞에서 설명을 드렸죠. 지난주에. 그 다음에 전단응력과 전단변형률, 전단응력 있죠. 전단응력과 전단변형률, 그 다음에 수직응력과 수직변형률. 이 세로축은 응력, 가로축은 변형률로 표시한 그래프에서 다혈기를 측정을 하면 이런 그래프 두 개가 그려집니다. 요거는 뭐냐면은 우리 흙 종류에도 정기암밀도와 과암밀도가 있습니다. 정기암밀도는 그대로 하중을 계속 받으면서 변이가 감소하는 현상이고 과암밀도는 옛날부터 많이 받은 능력이기 때문에 갑자기 증가하다가 이렇게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화현상, 경화현상 여러분은 그냥 한번 듣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정기암밀도는 이런 점선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고 곡선이 그려지고 과암밀도는 이런 실선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냐면 정기암밀도는 하중을 계속 증가시킬수록 변형이 계속 일어납니다. 이렇게 계속 일어나죠. 그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똑같은 응력을 가한 상태에서 계속 변형이 일어나는 상태, 이때는 극한 상태라고 하실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암밀 상태는 하중을 증가시키더라도 변형률이 굉장히 작습니다. 변형률이 작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변형이 하중을 가하지도 않았는데도 변형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증가했습니다. 이거는 엉물림 현상이라고 하는데 과암밀은 옛날부터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입자끼리 굉장히 조밀하게
조밀하게 엉켜 있습니다. 그 자체가 하중을 받음으로써 풀리는 현상을 억물림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까지는 여러분 그냥 듣고 넘기시면 됩니다. 이런 현상이랍니다. 이때 정교한 밀도는 계속 하중을 가면서 어느 정도 갈 때 억력이 일정할 때 계속 변형이 일어나는 극한 상태에 일어나는데, 과한 밀은 갑자기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이런 실선 형태를 보이다가 이때 오면 일정한 하중 하에서 계속 변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정교한 밀도와 과한 밀도의 파괴 상태, 극한 상태는 동일하게 표시가 됩니다. 이때 파괴 상태는 변형률이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수평 변이 있죠. 수평 변이가 약 10%그 두께의 상자의 두께의 10% 일어날 때의 변형률을 이야기하며, 이때 붕괴 상태인 그 과밀도의 붕괴 상태에는 1%의 변형률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최대 전단 강도의 때 붕괴와 극한 전단 강도의 파괴 어떤 상태냐? 이 최대 전단 강도 때의 붕괴는 갑작스럽게 일어납니다. 어느 정도 일어나다 갑작스럽게 일어납니다. 콘크리트가 갑자기 파괴되는 현상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극한 전단 파괴의 이 정교한 밀도는 서서히 파괴가 일어납니다. 서서히 변형이 일어나다 어느 순간에 파괴가 일어나는 그런 현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축 변형률과 그 다음에 축 변형률과 세로축의 축 변형률과 가로축의 전단 변형률을 나타내는데, 이 상태의 그리표는 계속 감소하는 건 정교한 밀도입니다. 느슨한 모래고, 그 다음 조금 감소하다 다시 증가하는 과안밀도의 조밀한 모래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그린 이유는 팽창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를 알기 위해서 이렇게 그리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에게 그냥 지나가셔도 됩니다. 헛구조. 헛구조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제가 공학적 성질에 영향을 받는 요소가 맨 처음에 네 가지를 당초 토질역학을 말할 때 영향받는 요소 네 가지가 있다고 해서, 처음에 흙의 자연 상태와 두 번째 흙의 억력 이력과 억력 상태, 현재 상태죠. 현재 상태. 그 다음에 흙의 억력 이력과 흙의 구조와 그 다음에 이런 모든 사항들이 흙의 퇴적 과정에서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 흙 구조가 말씀드려요. 흙 구조는 원래 소일 패브릭하고 플러스 입자간의 힘을 말합니다. 근데 소일 패브릭은 다 우리 섬유질, 우리 옷이 이렇게 섬유로 돼서 짜져 있는 상태로서 이 옷을 만듭니다. 이런 걸 패브릭이에요. 소일도 이런 패브릭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입자간의 힘이 있는데, 입자간의 힘은 모래에서는 입자간의 힘은 대단히 작습니다. 단 점토에서는 상대적으로 모래에 비해서 큽니다. 그러지만 측정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흙 구조라면 소일 패브릭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럼 소일 패브릭은 어떠냐? 모래 내에 있는 마찰 패브릭이 많이 촘촘하게 있느냐, 느슨하게 있느냐에 따라 마찰 정도가 다르고, 점토 내에 있어서는 입자간의 힘이죠. 입자간의 힘은 전기력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모래 점토 내에 다 있는 것은 입자간에서 억물림 상태가 어느 정도, 과한밀이냐 정과한밀이냐에 따라서 다르게 됩니다. 이 세 가지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걸 여러분은 팽창하는 단계를 보여주는데, 이 팽창하는 단계는 아까 억력과 변형력, 수직 억력과 전단 억력과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정교한 밀도는 요 원점에서 직선 형태를 이룹니다. 정교한 밀도는. 그래서 점착력이 제로고, 과한 밀도는 점착력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제로라고 했는데 사실 조금 있습니다. 이때 요 파괴되는 각도죠. 요 각도는 다 파괴되는 각도를 이야기합니다. 요거는 아까 극한 붕괴되는 상태를 이야기했죠. 그죠? 그래서 요 사이 각이 그냥 억물림 각이라고 퍼사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거는 여러분이 그냥 지나가시면 됩니다. 여기 보세요.
파이 대시 P, 아까 피크랬지. 최대의 값이랬죠. 과압 밀도에서는. 그거는 한계 상태의 입자간의 마찰 플러스 억물림이로 되어 있죠. 이 억물림이 이걸 의미합니다. 이렇다는 것만 아시고, 이거는 헛구조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만 아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그냥 넘어가고요. 억력과 변형률 상태는 이제 여러분 알기에는 아직까지. 그러면 조립의 전단 강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우선 저때도 말씀드렸을 겁니다. 아마 기억을 다시 되살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 전단 강도에 영향 주는 요소들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가지가 있으면서 그때 효과가 어떻게 발생해요? 어떤 효과냐? 전단 강도에 어떤 효과를 미치냐 하는 것을 우리는 알기 위해서 지금 그 요소들에 대한 영향 요소들을 살피고 있습니다. 간극비는 간극 부피에 나누기 토립자의 부피죠. 로 나눴을 때 그 간극이 클수록 크면 간극이 크다는 말은 사이사이 토립자 사이 간극이 크면 당연히 전단 강도 마찰 각이 감소되겠죠. 그다음 토립자 모양, 토립자가 입자가 있는데 이게 둥근 형태와 모난 형태가 있습니다. 모난 형태가 크게 있습니까? 둥근 형태가 있습니다. 모난 형태가 훨씬 전단 강도 정수 마찰력이 큽니다. 입도 분포가 조밀할수록 균등 계수가 크겠죠. 균등 계수가 큼으로 인해서 전단 강도 정수도 증가합니다. 표면 조도가 거칠거칠하냐 매끈하냐에 따라서 다르게 됩니다. 거칠거칠할수록 당연히 전단 강도 정수가 증가합니다. 함수비가 증가하면 약간의 감소가 있지 별 영향 요소가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다음 입자 크기는 동일한 간극비 조건 하에서는 영향이 없습니다. 근데 동일한 조건 입자 크기가 다르면 어떤 밀폐된 공간에서 입자 크기가 다르면 동일한 조건에 작은 것으로 메웠을 때하고 큰 거로 메울 때하고 동일한 간극비 조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일반적으로 조밀하게 해서 작은 입자로 메웠을 때는 뭐가 증가합니까? 입도 분포가 증가하기 때문에 입도 분포가 증가하면 결국 동일한 조건의 간극비가 생성이 안 됩니다. 더욱더 작기 때문에 전단 강도 정수는 증가하게 되죠. 단 동일한 조건에서는 영향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중간적 이건 여러분 그냥 지나가시고 과압밀과 프리스트레스 인장 밀이 강해. 과압밀과 프리스트레스는 전단 강도 정수에는 거의 변화가 없음을 보여줍니다. 액상화는 그냥 넘어가시고, 액상화는 결국은 뭐냐면 유용력은 뭐냐? 전응력 마이너스 과잉간극 수압이죠. 과잉간극 수압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입자 간의 접촉점의 거리가 더 멀어지게 되죠. 멀어지게 됨으로써 그것을 하중을 받을 수 없으므로 그 위에 집이 지어져 있었을 때 그대로 입자 간의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그대로 집이 북락하는 그런 현상을 액상화라고 했습니다. 저도 말씀드렸죠. 이건 중남미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났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1970년대와 80년대 중반까지 아주 많이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직접 전단 시험을 했는데 이번엔 삼초갑축 상당히 복잡하죠. 그죠? 복잡한 저때도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했지만 여기 소일 샘플입니다. 소일 샘플에 요 위에 요게 곰막을 씌웁니다. 곰막 멤브레인 곰막을 씌워서 요게 요 기구가 있습니다. 요 기구 위에 탁 얹힙니다. 얹히고 그 다음에 하중판을 위에 얹고 이 기구는 다 연결하죠. 간극 수압 측정기하고 최적 변화기가 있고 여기서는 물을 공급하는 또 입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셀로 통률이라고 해서 통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통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하중을 가하는 하중램이 있습니다. 그럼 우선 물을 공급을 하게 되면 여기 수압이 작용하겠죠. 전체적으로 다 수압이 작용합니다. 똑같이 수압이 작용하는 것이 앞에서 배웠듯이 시그마 3 방향의 수압이 다 똑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걸 뭐냐면은 이 상태 수압을 얼마나 주느냐에 따라서 이게 구속압입니다. 구속압을 준 상태에서 하중을 서서히 증가시켜서 이 일방향의 수직 하중을 증가시켜서 이 시료가 파괴가 일어날 때까지 계속 증가시킵니다. 계속 증가시키면 원래 수평이었죠, 그죠? 여기서 축변환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축변환에서 알파 엘프 파괴각이 45도 플러스 파이 오브 2 때 파괴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일방향에 대한 응력은 여기서 물에 의한 시그마 3 수압과 플러스 축차 응력이 PG 오브 A입니다. 그래서 요 축차 응력은 시그마 1 마이너스 시그마 3 이 차이죠. 요 하중에 의해서 하중 차이에 의해서 요 시료 샘플이 파괴가 되는 거겠죠. 전달은 그것서 일어난다고 제가 말씀을 몇 번 드렸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축방량 전응력은 여기서 계산은 시그마 1 다시 거기에 따른 축변행률을 알아야 되고, 축변행률은 이때 축으로 변이가 생기겠죠. 변이 나누기 이 시료 두께 G죠, 그죠? G H0죠. 그 다음에 축차 전달응력, 축차 응력과 전달응력을 이야기하면서 시그마 1 마이너스 시그마 3는 PG 오브 요 축차 응력이죠, 그죠? 축차 응력. 거기에 따른 축차 변행률이 있습니다. 축차 변행률은 이렇게 표시합니다. 입실은 S는 1 오브 2, 입실은 Y 마이너스 입실은 3를 표시하기도 하고, 레디얼 스트레인이 뭡니까? 이렇게 표시하는데, 레디얼 스트레인은 이 반경 방향, 이 둥그니까 반경 방향의 스트레인은 반경 방향의 변이가 일어났죠, 그죠? 반경 변이랑 나누기 원래 원시대의 반경으로 나눠주면 반경 반응의 변행률이 나옵니다. 그 다음 최적 변행률은 여러분, 최적은 부피 변화 나누기 원래의 부피로 나눠주면 이렇게 표시되죠. 여기서 입실은 1, 2, 3, 입실은 1, 2, 3인데 2가 3하고 똑같기 때문에 입실은 1 플러스 2 입실은 3로 나타냈습니다. 이건 반경 방향의 변행률이겠죠, 그죠? 그러면 하중을 가하는 동안에 이 부분의 면적이 바뀌겠죠, 그죠? 당연히 바뀌겠죠. 그 바뀐 단면적을 계산을 이렇게 합니다. 원래 부피에다가 나누기 시료 두께, 시료 높이를 나눠주면 여기서 최종 부피를 이야기합니다. 원래의 부피나 빼기 변화량의 부피 나누기 원래의 시료 두께 나누기 변이된 것 시료 두께를 빼주면 이런 현상이 됩니다. 그러면 V0로 묶어내면 이건 원래의 부피를 묶어내면 1 마이너스 델타 V 나누기 V0 원래 부피로 나눠주고 H0도 가로 1 마이너스 델타 H 나누기 원래의 시료 두께가 됩니다. 그랬을 때 이거는 델타 V 나누기 V0가 여기서 표시했듯이 최적 변행률입니다. 그래서 1 마이너스 입실론 V로 나타내주고, 요거는 뭡니까? 수직 변행률이죠. 그래서 입실론 A, 수중에 G로 표시도 하기도 하고, A, 액실하면 축이라는 말입니다. 요 축에는 입실론 표시하기도 해서, 이렇게 다시 나타내죠. 요거 A0죠. 그죠? 요거 원래의 단면적입니다. 단면적 곱하기 분모에는 1 마이너스 입실론 V 나누기 분모에는 입실론 분자에는 입실론 A로 나누죠.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걸 반드시 계산을 해 주어야지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이 3차 압축 시험 특징은 말씀드렸듯이 직접 상담 시험에 비해 수행하기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고, 시험 전에는 파괴면이 직접 전단 시험은 바로 우리가 만들어 놓던 전단 상대에서 수평면에 미리 정해져 있지만 여기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시료의 응력 통제가 가능하죠. 내가 몇 톤을 주겠다, 단계별로 주겠다면 그 응력 통제가 응력 상태의 통제가 가능하다는 거고, 전단 강도는 하중 속도, 배수 조건, 속도에 의존한다. 그 이유는 간극수압의 배수 조건을 통제할 수 있죠. 우리는 통제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압축 시험. 자, 시험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느냐? 유유시험과 CU시험과 CU시험, CD시험과 CU시험이 있어요. UC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럼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에 UUCD, CU는 앞에는 안밀 구속 조건입니다. 구속 조건을 어떻게 줄 것이냐. 내가 처음에 전단하기 전에 그 다음에 구속 조건을 줬으면 그 다음에 파괴를 일으켜야지, 그죠? 그래야지 파괴를 일으켜야지 내가 전단 강도 정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안밀 구속 조건이고 뒤에는 파괴 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UU는 unconstrained, 비안밀, 데이티드죠, 이거 T자입니다. 비안밀 비배수 조건이고, 요 비안밀 비배수 조건에서 비안밀 구속은 하더라도 이때 안밀을 안 시키면 간극수압이 존재하지, 그죠? 그 다음에 이것도 전단을 시키는데 그때 배수를 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배수 조건입니다. CD는 안밀은 시키다. 안밀을 시키면 틀림없이 간극수압이 제로죠, 그죠? 그 다음에 배수 조건입니다. 배수도 전단시킬 때 배수시키면 간극수압이 제로가 됩니다. CU는 요거 구속 조건을 하에서 안밀을 시키면 배수가 되고, 배수가 돼서 간극수압이 제로가 되고, 비배수이기 때문에, 전단시에 비배수이기 때문에 이때는 간극수압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 다음 유시는 한번 볼게요. 유시 비구속입니다. 비구속. 시료가 있으면 구속을 시키지 않습니다. 나중에 뒤에서 설명을 하겠는데, 아까 요런 구속이 있었죠. 이 구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게 시그마 3였죠. 그죠? 이걸 시키지 않습니다. 이것도 시키지 않고. 이게 이 상태죠. 그죠? 비구속 조건. 그 상태에서 파괴를 시키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파괴를 시킨다. 뭐냐? 압축 시험을 하게 됩니다. 압축 시험할 때 파괴를 시키면 그때는 간극수압이 빠지겠죠, 그죠? 완전 제로로 되지는 않지만 간극수압이 일부 빠집니다. 그러면 이걸 현장에 어떻게 해야 돼? 현장 우리 집안에서. 그럼 요거는 앞에서 지금 제가 설명했을 때 우리가 안밀의 배수 조건이냐 비배수 조건이냐, 제하속도와 과잉간극수압 과잉간극수압의 배수 속도가 비교에 의해서 제하속도가 빠르면 비배수고, 제하속도가 느리면 비안밀. 제하속도하고 제하속도 가하자마자 배수 속도가 배수가 바로 일어나면 이거는 배수 조건이고, 제하속도 무진장이 빠르라서 간극수압이 빠지지 않는다. 배수 속도가 느려서 그때는 비배수 조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자, 배수 하중 조건의 조립도. 과잉간극수압은 장기간에 걸쳐서 분산되어진다. 그 다음에 유용력은 델타 시그마 전응력 마이너스 과잉간극수압입니다. 이서는 조립도에서는 배수 조건이니까 과잉간극 제로이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됩니다.
제로 델타 시그마 다시는 델타 시그마하고 똑같아 표시됩니다. 그 다음에 유용력 해석입니다. 이건 유용력 해석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배수 조건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요거는 뭐 CD에서 앞에서 설명드린 거고, 그 다음 장기간 제한 조건이죠. 요건 장기간 제한 조건. 왜냐면 제한 속도를 벡터를 한 장 한 장 쌓아 놓을 때 또 간극비가 크기 때문에 배수 속도가 즉시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단계에 걸쳐 미소한 응력이 제한된다 하고 그냥 이야기하는 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단 강도는 제한 즉시 증가된다. 그 이유는 조립되는 투수 개수가 크므로 과잉 간극 수압의 분산이 하중을 가한 후 즉시 발생하기 때문이다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비배수 하중 조건 세립토에서 세립토 대표적인 허구로는 점성토죠. 과잉 간극 수압은 짧은 시간에 분산되어지지 않죠. 투수 개수가 작기 때문에. 델타 시그마 다시는 델타 시그마 전응력 마이너스 과잉 간극 수압이 얼마나 돼? 과잉 간극 수압 그대로 존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시그마 델타 시그마와 똑같으므로 제로죠. 그죠? 유용력이 제로다. 이를 우리는 전응력 해석이라고 한다. 이건 앞에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단기간 제한 조건이고, 전단 강도는 짧은 제한 기간 동안 증가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과잉 간극 수압은 세립토의 투숙에서 너무 작기 때문에 제한 즉시 분산되지가 않는다. 그렇죠? 그래서 전체 하중이 한꺼번에 가해지는 이런 성토, 굴착, 옹벽, 기초를 놓을 경우에는 전부 다 유유 테스트에서 나온 전단 강도 정수를 사용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전단 강도 정수에서 맨 처음에 유유 테스트, 비안밀 비배수 테스트. 그럼 어떻게 전단 강수를 구할 것이냐 하는 것은 이제 우리 토질역학에서 전단 강도 8장에 보면 예제 8.9 여러분 보면 이 페이지 272, 273을 한번 참조해 보세요. 자, 처음에 삼축압축 시험은 물을 가해서 수압을 가한다고 그랬죠. 시그마 3입니다. 똑같이 가해집니다. 근데 비안밀 구속 조건이 비안밀입니다. 구속은 하더라도 비안밀이니까 과잉간극 수압이 있습니까? 그대로 있죠. 그죠? 맨 처음 요거는 시료 채취할 때, 현장에서 시료 채취할 때 팽창에 의해서 구속이 풀리기 때문에 그때 팽창에서 마이너스 과잉 간극 수압이 생기고, 지금 비안밀 구속을 했을 때 비안밀이기 때문에 안밀 구속력 쪽에는 과잉간극 델타 UC가 그대로 존재합니다. 과잉 간극 수압이. 그 다음에 이걸 전단시키기 위해서 축착응력을 이렇게 가합니다. 축착응력을 가할 때 이때도 비배수 상태에서 전단을 시키기 때문에 과잉 간극 수압이 존재하죠. 그대로 없어지지 않죠. 그래서 델타 U입니다. 이걸 두 개를 합해보면 이런 그림이 있어요. 시그마 3가 되고, 축착응력을 그려졌을 때, 요 일방량에 대한 응력을 합하면 시그마 1은 PG 오브 A 다시 플러스 시그마 3가 되고, 그래서 축착응력은 시그마 1 마이너스 시그마 3, 요 PG 오브 A 다시 요거죠. 요거에 의해서 이 시료가 파괴가 되죠. 그죠? 파괴가 되기 때문에 이걸 축착력을 시그마 1 마이너스 시그마 3로 표시했습니다. 이때 비배수죠. 그죠? 비배수이기 때문에 요 과잉 간극수도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델타 UR 플러스 델타 UC 플러스 델타 U로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는 모1을 그려야 됩니다. 모1의 응력사대 세로축에는 전단응력, 가로축에는 수직응력을 축으로 하고, 처음에 시그마 3를 가했습니다. 시그마 3 여기를 가했어요. 여기서 가해서 시그마 1은 축착력을 가해서 이쪽 방향 일방향에 대한 응력 합이 요거 플러스 PG 오브 A 다시 플러스 시그마 3죠. 그러면 여기서 PG 오브 A 다시가 더 플러스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요 점이 됩니다. 그러면 요
두 점을 연결한 원을 하나 그립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시그마 3, 2 시그마 3 이렇게 그러면 자꾸 증가되겠죠. 그런데 교수님 왜 원이 똑같을까요? 비배수, 비안밀이기 때문에 비안밀, 비배수이기 때문에 입자 간의 거리가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간극수압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변함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입자 간의 접촉점이 증가하든지 그 다음에 멀어지든지 할 경우에는 원의 크기가 달라지죠. 당연히. 왜? 접촉점으로 응력이 전달되기 때문에 달라지더니 이때는 비배수, 비안밀 비배수이기 때문에 간극수압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입자 간의 접촉점이 멀어지거나 가까워지지를 않고 원 상태로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의 원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거는 전응력 상태입니다. 그죠? 여기 보세요. 다 이게 뭐냐면 간극수압을 다 고려한 겁니다. 그런데 이 간극수압이 요만큼 빼줘야 되겠죠. 그죠? 유용력을 구하려면 유용력 시그마 다시 유용력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유용력은 전응력 마이너스 델타 U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아시면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 델타 U, R 마이너스 플러스 델타 U, C 플러스 델타 U만큼 여기서 이 빼주면 요 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그만큼 또 빼주면 요게 되면 요런 평행이동이 되죠. 그죠? 평행이동. 똑같아요. 왜냐하면 간극수압이 빠지지 않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그럴 때 두 원의 접선을 그리면 이런 상태가 됩니다. 이때 요 점선으로 표시된 원이 유용력입니다. 두 원의 접선을 이렇게 그리면 똑같습니다. 똑같을 때 요때 요 절편이 제로까지 절편이 점착력이 됩니다. 전당 강도 정수. 전당강도 우리 쿨론 법칙에서 배웠죠, 그죠? 쿨론 법칙에서 이렇게 배웠죠, 그죠? 쿨론 법칙에서 타워는 C 플러스 시그마 다시 탄젠트 파이 다시라고 배웠죠, 그죠?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전당은 요 C 값, 타워는 C, 요 C가 CU로 표시돼요. 이 안 들어있는데, 그 비배수, 비안밀이라는 거였습니다. 그죠? 비안밀, 비배수라는. 안밀 배수 조건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밀 비습, 자, 구속력에서, 자, 요, 구속력, 수압을 줬어요. 그죠? 수압을 줬을 때 안밀이니까 CD 안밀이 되면 과잉광수압이 있어요? 없죠. 제로죠. 플러스 그 다음에 전단을 시킵니다. 파괴시킬 때 이 축적력을 시킬 때 이 배수시입니다. 배수 가하자마자 바로 뭡니까? 배수가 되죠. 그래서 과잉광수압이 있어요? 없어요? 제로입니다. 그래서 이걸 합쳐보면 이런 그림이 오른쪽과 같은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럼 여기서 시그마 1 마이너스 시그마 1 다시는 P 오버 G 플러스 시그마 3 다시가 됩니다. 이때 축적력은 여기서 시그마 1 다시 마이너스 시그마 3 다시에서 요 축적력 요거죠, 그죠? 요 축적력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과잉간극수압은 요거 플러스 이거죠, 그죠? 델타 UC 플러스 델타 U는 제로입니다. 이걸 그림으로 표시를 해야죠. 자, 세로축에는 전단응력, 가로축에는 수직응력으로 나타냈습니다. 이때 첫 번째
첫 번째 구속력을 주었습니다. 시그마 3 1F 이걸 줬을 때 이때 파괴를 시킵니다. 축작력을 줬을 때 요 시그마 1F 방식이 이때 파괴가 됐습니다. 요 하나. 두 번째 또 두 번째 증가시킵니다. 구속력을 또 증가시키면 이렇게 됩니다. 이때 파괴가 됐습니다. 원을 그렸습니다. 근데 교수님 왜 이게 증가가 되죠? 원이 증가되는 이유는 이 뭐였습니다. 안밀 배수 시험이었죠. 그죠? 안밀할 때도 가인강수압이 제로거든. 그 다음 전단 시에도 가인강수압이 제로가 되기 때문에 입자끼리 거리가 어떻게 돼요? 더 가까워지죠. 그죠? 가까워지므로 해서 입자의 접촉점 수가 감소하겠어요? 증가하겠어요? 증가하죠. 그죠? 증가하기 때문에 마찰이 증가하기 때문에 당연히 옹력이 커지는 겁니다. 이렇게 원이 커지는 겁니다. 자, 이걸 몇 개를 그렸을 때 원의 접선을 이렇게 그리면 파이 C S 다시가 보여집니다. 이게 전당 강도 정수입니다. C 값은 점착력은 제로입니다. 왜냐하면 정규 안밀 점토라고 가정했을 때 C는 제로입니다. 과안밀토는 C 값이 제로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C 값을 갖는데 그건 여러분은 지금 여기서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과안밀 점토 아까 앞에서 설명했는데 그건 설명을 했죠. 그죠? 변형률끼리 비교하는 거. 잠깐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CD 시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극도 장시간이 소요된다. 그래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안밀은 구속시켰어요. 안밀을 그대로 시키더라도 구속시에는 전단시에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건 안 됐다. 그러면 안밀 상태에서 전단을 시켜서 간극수압만 빼주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 발상으로 CU 시험이 도입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이제 앞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최대와 최소준의 전단 강도 정수를 얻기 위한 과정의 정수는 요 표대로 이렇게 시그마 3-P 오브 대시 P 오브 A 그 다음에 시그마 1 대시 구하고 그 다음에 시그마 1 플러스 1을 구하면 아까 거기서 구했죠. 그죠? 파이 다시는 사인 이 앞에서 이거 전단 강도에서도 설명을 했습니다. 요 식에서 그대로 구하면 요 전단 강도로 우리가 원하는 전단 강도 정수를 구하. 그 다음에 하중도 위에서 하중 구하는 것도 아까 A 다시가 굉장히 중요했죠. 하중을 구함으로 인해서 하중을 작용시킴으로 해서 단면적이 변하는 것을 요걸 말씀드립니다. 요걸 지금 이렇게 이 축차응력 자체가 이 단면적의 변화에 의해서 변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걸 계산을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확한 해석을, 정확한 전단 강도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나타내 준 겁니다. 그러면 CU, 안밀 비배수 시험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